이유는 첫 번째로 단원이 수열의 극한이라는 단원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냥 똑같은 미분. 세 번째로는 똑같은 적분이에요. 똑같은. 다르지가 않아요. 근데 이 수열의 극한은 그게 두 번째 라인인데 네가 아는 그냥 극한과 하나는 두 번째로도 극수라고 얘기하게 되죠. 왜 하필 극수라는 이야기를 할까? 됐죠? 그 수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함수에서는 극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수열에서만 이야기를 한다. 그럼 이 극수가 뭘까?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그렇죠? 오늘은 이 극한만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미분에는 좀 종류가 많아요. 사실은 이제 초월함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초월함수는 네가 알고 있는 수원에서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우리는 초월함수라고 이야기를 해. 그거에 대한 극한과 미분법들을 배워요. 극한도 따로 배우고 미분법도 따로 배워요. 그 상황에서 또 다른 여러 가지 미분법들을 배워요. 이 미분법 안에는 이제 뭐 합성함수 미분, 루트 미분 대표적으로 루트 미분도 있고요. 목세 미분법, 고배 미분법, 맞아. 공미분은 참 수초고. 목세 미분법, 매개변수 미분법, 역함수 미분법 종류가 오지게 많아요. 여기가 사실 암기가 조금 많아요. 이쪽 파트로 인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계도함수라는 게 나오는데 그 친구가 이제 변곡점을 담당하는 친구인데 그거의 이야기는 뭐 스토에서도 잠깐 얘기를 할 수 있어서 그거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활용이야. 도함수 활용. 그럼 네가 이제 이제 스토에서도 배울 친구가 누구 있냐면 첫 번째로는 적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극강. 세 번째는 증가함수.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린 다음에 또 뭐해? 최대치도 따지고, 그죠? 최대치도 따지고, 그 다음 또 뭐해? 마지막은 속도가 속도라고 얘기해요. 똑같은 내용이 다시 한번 등장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다항함수가 아닌 뭘로 넘어간다는 거야? 초월함수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적분으로 넘어옵니다. 적분은 똑같습니다. 부정적분. 그리고 정적분. 이건 수초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 정적분 활용이 있는데요. 됐죠? 부정적분과 정적분도 이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초월하면서 가지고 적분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적분도 있겠지만 여기에 추가적으로 치환적분과 부분적분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얘가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적분. 그리고 정적분 활용에서는 이제 못 보던 친구가 하나 등장한데 리미트 시그마가 인테그랄 되는 과정, 이게 증명입니다. 이걸 증명하는 과정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투에서는 넓이를 언급을 하거든요. 왜? 선들을 모아서 넓이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넓이를 모아서 부피가 됐습니다라고 하는 부피 구하기가 하나 나왔습니다. 넓이는 기본이고요. 넓이는 기본이고 부피까지도 등장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은 똑같이 속도와 거리라고 해서 수투랑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기본 콜라보가 수투야. 기본은 수투로 다 채색이 돼 있어. 근데 그 사이마다 누가 있냐면 수원이 끼워져 있기 때문에 미친 콜라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이도가 있는데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파트가 어디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사실은 그 수에서 일부 도형, 그 수에서의 도형 파트를 조금 어려워하고요. 일반적으로는. 그 다음에 우리는 개판이에요. 사실 일단은 여기부터 조금 헷갈려 해요. 여기부터 헷갈려 하는데 어려운 건 당연히 활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정적분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 자체 식이 조금 지저분해서 어려워하고요. 뒤에는 오히려 쉽습니다. 똑같아요. 수초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파트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사실 어디까지냐라고 한다면은 선생님의 이제 마지노선은 여기이긴 한데 만약에 조금 더 가능하다 싶으면 부정적분까지는 해보고 싶어요. 이 활용을 제외하고 일시적으로 제외하고 부정적분 정도까지 해본다면은 굉장히 많이 했다. 7차시 만에 많이 끝냈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일단 끝낼 것 같아요. 끝내고 나와요. 저는.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뭘로 시작하냐면 바로 수열이야. 하필. 자, 수열에 대해서 이때쯤 까먹어요. 특히 원래 이거 언제 배워? 3학년 1학기야. 그럼 그때쯤 수초로 열심히 달려가지고 수원을 다 까먹은 상태야. 그러니까 애들이 수열을 까먹어.
그래서 문제가 돼. 지금 너는 아주 좋은 시기야. 마침 수혈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시기이기 때문에 AN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이때 N을 당연히 자연수로 정의합니다.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뭐 몇 번째는 없다? 0번째는 없었다.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AN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A1, A2, A3 이렇게 가고요. 맞나요? 얘들이 모여서 사실 뭐가 된다 해서 이 점들이 모이면서 함수를 이룰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었어. 함수가 원래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예를 들어 그러면 점 하나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이렇게 찍어버리면 얘도 수열이거든요. 사실은 이 식으로 수열됩니다. 알고 있나요? 이거? 처음 봤나요? 예를 들어 루트 x요. 그래프가 만약에 그럼 첫 번째가 뭐예요? 루트 1, 루트 2, 루트 3, 루트 4, 루트 5 규칙은 있잖아요. 그 다음 뭐 나올지 아는 규칙은 있잖아요. 등비도 아니죠. 아니야. 그건 없어. 그냥 수의 나열일 뿐이에요. 다음에 유추할 수 있는. 함수도 원래 함수의 일부가 수열입니다. 원래. 그래서 이렇게 찍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수투는 함수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우리는 이제 미적에서는 사실 수열이라고 하는 이산이 되거든요. 이산이 무슨 뜻이었어? 천명이 이산이 너무 틀렸다. 이산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 할 때 이산이 뭐였냐면은 딱딱딱딱 끊어지는 거. 몇 개로 끊어지는 거. 즉 이산이라는 말은 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뜻이야. 함수는 연속적으로 쫙 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를 볼 것이냐, 일부를 볼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이제 나뉘게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리미트라는 이제 수투의 기호를 쓰더라도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n을 보내는 거야 항상. 근데 n을 보낼 때 어디밖에 없겠어? 사실은 0은 아니야. 무한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이제 찾아가는 과정을 수열의 극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궁금한 거 있어요? 근데 뭐 수열에 대해서 좀 복습하자면은 수열에 크게 두 개 있죠. 크게는 그렇죠? 뭐가 있죠? 대표적으로 등차와 등비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등차의 일반항은 A1 더하기 n-1d라는 친구였고 얘는 AR n-1제곱이었다. 너 이 정도까지라도 기억을 해달라 이거야. 이 정도까지라도 됐죠? 그래서 오늘은 이 수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수투에 있는 친구를 이제 콜라보를 하게 된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an이 있다. 하지만 이 친구가 알파로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나올 수도 있어?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an이 0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an이 어디로 가는 거? 뿔마 무한대로도 갈 수 있다. 오늘도 왜 이렇게 생생한 분이 자, 무튼 좋지가 않네요. 자, 그래서 이 0도 사실은 뭐라고? 알파 같은 값이라고 이 둘은 값으로 나왔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AN은 뭐라고 한다? 수렴한다라고 이야기한다.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 정해지지 않아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때 발산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어떤 한 친구가 있냐면 좀 이제 수열이잖아요. 이제 함수가 아니야. 그래서 이런 친구를 만날 수 있어.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마이너스 1에 n제곱 이런 친구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럼 얘가 어떤 규칙이냐면 1, 마일, 반대로 적었죠? 마일 1, 마일 1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는지 몰라. 끝까지 갔을 때도. 그래서 얘는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라고 해서 얘는 진동이라고 얘기해요. 이제 새로운 용어 하나 추가되는 거예요. 기정에서 수렴과 발산과 진동이라는 게 있는데 이 진동도 발산이 있고요. 수렴이 있어요. 진동 발산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값이 정해지지 않으면 발산이라고. 이게 값 정해져 안 정해져? 안 정해져. 그래서 발산입니다. 진동이면서도 발산입니다. 그럼 진동이면 수렴인 게 있어요? 라고 질문할 수 있거든. 그 대표 주자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 같은 거예요. 그럼 얘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16분의 1 하면서 밑에만 커지는 거야. 부호에 상관없이. 그럼 밑에가 커지면 뭐가 되버려? 결국 뿔마 무한대분의 1이 돼버리는 거야. 뿔마 무한대분의 1은 뭐야? 결국 0이 돼버려. 그럼 얘는 진동이긴 진동인데 수렴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얘는 발산이에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열을 가는 크게 수렴과 발산과 진동이 있다. 그 중에 진동은
계산도 수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되고, 선생님이 사실 이 수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얘가 반대되는 예시의 가장 대표 주자예요. 기억, 니은, 디귿 문제 이제 풀 거예요. 또 그 풀 때 가장 대표적인 예시에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례를 찾을 때 저 친구를 기준으로 많이 찾기 때문에 저는 저 친구를 소개를 하는 겁니다. 혹시 여기까지 궁금한 거 있어요? 너무 쉽죠? 그냥 그럼 당연한 이야기지 뭐 이런 얘기야 사실은. 그래서 오늘 내용이시고 진짜야. 사람을 왜나 안 믿나. 자 텍스트 문제 1번으로 가볼까요? 텍스트에 대해 1번 12쪽으로 되어 있고요. 자, 문제 보시면 수열이 여러 가지 있죠. n분의 1, n분의 1 너무 쉽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 뭐겠어? 형태가 뭐야? 무한대분의 1이 돼버려 결국에는. 그럼 그냥 뭐라고 하면 0이에요 라고 하면 되는 거야. 무조건 무한으로 해요. 네, n을 딴 데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럴 거면은 몇 번째 항 찾으라고 하죠. 그렇죠? 그럼 수원 문제가 되죠. 그럼 이거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자, 두 번째로는요. n 플러스 1이 돼요. 너무 쉽다. 1차함수 같은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뭐밖에 안 돼요? 무한대밖에 될 수가 없어요. 무한대 더하기 1이니까 그냥 끝. 이렇게. 세 번째,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이라 되어 있어요. 그 친구도 마찬가지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뭐가 되겠어? 이번에는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플러스 무한대 하면 안 됩니다. 앞에 마이너스가 있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꼭 붙이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선생님 너무 오랜만에 만난 친구예요. 코사인 n파이요. 그렇죠? 너무 오랜만이긴 합니다. 자, 그럼 코사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수밖에 없겠죠. 맞나요? 자,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에 대해서 우리 각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봅시다. 먼저 삼각비 0도 6분의 파이 30도입니다. 그다음 4분의 파이 45도, 3분의 파이 60도, 2분의 파이 90도 이렇게 해서 표현한다면 저는 010으로 시작하라고 얘기해요. 전원부도처럼. 그렇죠? 그 다음에 점점 커지는 이렇게 만들어주면 된다. 1도 사실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르겠으면 1, 2, 3, 4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얘는 4, 3, 2로 반대로 외우시면 되겠죠. 복습하는 이유는 나중에 또 나오기 때문이야. 못 외우면 그땐 너희가 힘들 거야. 나 책이 뭐 있죠? 3단원에 나와서 그래요. 하필 또.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코사인 n파이에 대한 이야기죠. 맞아요? 1부터 넣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코사인 파이, 코사인 2파이, 코사인 3파이 이렇게 갈 거예요. 사인 4파이 되면 저거 보고 규칙 찾아볼까요? 한번? 자, 파이가 나오면 코사인은 파이가 나오면 마이너스 1입니다. 왜냐면 코사인 함수는 메롱 하나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2파이 되는 친구였고요. 여기가 파이 되는 지점이었는데 최저점이었고 최고점이었기 때문입니다. 2파이 때는 1이고요. 그래서 얘가 주기함수처럼 돌게 되면 이렇게 되거나 이 규칙을 방금 여기서 소개를 해버렸어요. 그걸 코사인이나 이름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가 돼요? 일단 진동이에요. 진동인데 얘는 정해지지가 않아요. 끝까지 가더라도 정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발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변하고 던지는 거야. 직구만 나오고. 그래서 이제 미친 콜라보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돼요. 궁금한 거? 진동이라는 게 왔다 갔다 하는 진동이에요. 네, 왔다 갔다 일정하게 규칙 있게. 얘도 규칙 있어요. 마이너스 2분의 10보다는 규칙은 있어요. 근데 왔다 갔다 정직해요. 계속. 또 n이 아니라 2분의 n이면 진동이에요. 2분의 n파이였으면 진동이죠. 왜냐면은 자, 만약에 가정했어요. 코사인 2분의 n파이였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야. 그럼 너 1번 뭐야? 코사인 2분의 파이고요. 두 번째는 코사인 파이고요. 세 번째 코사인 2분의 3파이고요. 네 번째는 2파이죠. 봐봐. 얘가 아까 누구였냐면 0이었어. 0. 얘 마이너스 1이었거든요. 얘가 또 전이는 여기 돼요. 0, 1. 이 네 개가 로테이션 돌 것 같지 않아요? 진동이긴 하죠. 근데 얘 4개짜리 로테이션인 거예요. 질문 좋습니다. 이 진동 하나는 잘 체크해 놓고 또 궁금한 거 한 대 좀 지우고 있을게요.
Are you okay? 세번 뭐 진동 하나밖에 없어. 그죠? 그럼 두 번째 이제 뭘 얘기할 거냐면 수열의 극한 성질. 근데 극한 성질이라 해봤자 사실은 누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기호 리미트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제 전제 조건이 붙어요. 리미트 AN이 그리고 리미트 BN이 둘 다 N은 무한대로 갑니다. 얘들이 각각 뭐 해야 되냐면 수렴해야 돼요. 수렴하지 않으면 사실은 의미가 없어. 왜? 하나는 발산해. 무한대로 가. 하나는 1로 가. 더해봐서 뭐해? 그냥 무한대인 건 아는데 뭐하러 해? 그러니까 우리는 수렴하는 조건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얘를 알파라 하고 얘를 베타라 한다면 이렇게 또 시작한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럼 또 뭐가 되겠어? 리미트잖아. 우리 수에서 리미트의 성질 뭐가 있었어?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실수배를 하거나 상관이 있었다? 없었다. 단 나누기만 제외. 나누기 할 때 0 제외하겠죠. 그래서 리미트의 성질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n이 무한대로 갔다 때 an, bn은 얘는 뿔마라고 먼저 할게요. 이 친구는 알파 뿔마 베타가 되는 것이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다 때 an, bn은 알파 베타가 되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다 때 bn분의 an을 하더라도 베타분의 알파는 일반적으로 맞긴 하지만 베타는 일단 0이 안 되는 조건으로 시작을 하자. 됐나요?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다 때뭐 c, a, n이라고 하면 c, 알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자.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다 때 만약에 c라고 하면 뭐가 되겠어? 첫 번째도 c, 두 번째도 c, 세 번째도 c, c. 그래서 뭐가 나온다? c만 뱉어낸다. 상수는 일정하게 나왔잖아. 리미트. 기억나? 예를 들어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x 플러스 1이라고 했으면 뭐였어? x에다가 1만 넣고 답을 냈어. 1은 그대로 봤잖아. 1 더하기 1은 그대로. 모르겠으면은 이렇게 함수로 연관지어서 쓰면 돼요. 마지막 거 AN이랑 알파랑 같다고 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뭐 C요? 네, 마지막부터 C를 AN이 C인 거야. 근데 N이 변하잖아. N이 변하는데 얘는 변하는 게 있어. N에 대한 식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유지. 똑같은 거. 항상 상수는 그대로 나온다 이거야. 세레크가 성질입니다. 이게 일단 성질이고요. 그럼 극한값 계산이라는 게 또 나와요. 한쪽을 넘겨보시면. 근데 극한값 계산이 뭐냐면 우리가 많이 봤던 친구야. 자, 우리는 지금 둘 다 어디로 가냐? 항상 어디로 가냐면은 무한대로 가요. 근데 수투에서 부정형이라는 게 있었어. 네만. 첫 번째로 0분의 0, 무한대분의 무한대, 0 곱하기 무한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그럼 지금 누구 써야 되겠어? 이 질문이야. 지금은 나오더라도 무한대분의 무한대거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형태밖에 나오지 않을 거야. 근데 이 형태 둘 다 계산하는 법 알아볼라. 수투에서 배웠어. 그대로 쓸 거라는 거야. 그럼 얘 어떻게 했냐? 원래 어떻게 한다고?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기로 합니다. 나누기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볼 거야. 어떻게 봤다고? 분자와 분모의 차수를 비교합시다. 분자, 분모의 차수를 비교합시다. 생각합시다. 힘들 죽었어요. 자, 분자가 대가리가 크대요. 대가리가 크면 뭐가 된다? 얼마? 무한대. 이렇게.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0. 왜? 밑에가 너무 커서. 그럼 얘는 개수비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무한대만에서 무한대는 대표적으로 어떤 거 많이 나온다? 형태로는 루트 마이너스 루트 계열로 많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 항상 무슨 화부터 했다? 유리화를 하고 나면 또 뭐가 된다? 무한대분의 무한대 되니까 다시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는 수투만 기본적으로 좀 잘 돼 있으면 진짜 쉽게 풀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서 한번 볼까 합니다. 자, 일단 거기 3번, 15쪽에 3번부터 천천히 같이 한번 볼게요. 더하면 얼마? 1.
그 계산하면 8 더하기 15가 23인가요? 그렇죠?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나오나? 네 번째 거는? 그렇죠?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거는요. 그냥 뭐 해달라? 무한대 넣어달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 3. 두 번째 거는 무한대분의 무한대네. 답은 0. 세 번째 거는 마이너스 8입니다. n분의 되어 있는 게 뭐 0으로 가는 거잖아. 그러면 4 곱하기 마이너스 2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 8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럼 5번 문제 첫 번째 거 답은 딱 봐도 2분의 1. 두 번째 건 무슨 화 잠깐 진행해보고 유리화 해보면 어떻게 될까? 다시 한번 해볼까?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을 유리화 할 겁니다. 0 나오겠네요. 왜? 위에가 차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0이 나옵니다. 세 번째 거는요. 누구만 본다? 이럴 때는 최고 차항만 본다. 마이너스 무한대만 보셔야 되는 겁니다. 됐죠? 그때도 다음 제가 얘기했었어요. 그쵸? 자, 그래서 바로 이제 2번 또 가서 보도록 할게요. 이제 2번 보시면 자, 너무 쉽다. 야. 뭐 써달라는 거야? 결국 곱셈 공식 같아요. 알파 플러스 베타 그냥 4고요. 알파 베타가 3을 찍어도 되겠다. 야, 곱해서 3이고 더해서 4 되는 건 뭐가 있겠냐? 2라고 3 끝났어. 4 10 꼼수로 구해도 돼. 만약 모르겠으면 어떻게? 알파 제곱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에 대해서 곱셈 공식을 쓸 수 있느냐 이거 확인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어렵지 않아. 절대 어렵지 않아. 그 다음에 3번 문제. 내일 3번 문제 보시면 첫 번째 거 그냥 2죠. 두 번째 거는 무한대. 세 번째 거는 0. 네 번째 거는 일단 확인해봐야 돼. 차수를 확인해봐. 분모의 차수 누가 높아?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만 보는 거야 그럴 때는. 그럼 답은 1이야. 자,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이 친구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의 형태를 이루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얘 둘의 차수가 동등하지가 않아. 그러면은 나누라는 거야. 없애버리라는 거야 그냥. 그리고 나보다 낮은 차수도 없애버리라는 거야. 그럼 남는 거는 n분의 n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1이라고 보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네. 해도 답이 똑같을 거예요. 해도 똑같을 거고 안 해도 이렇게 풀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하더라도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도 사실 동등차수였기 때문에 거의 다 시작을 했었습니다. 됐나요? 자 이제 4번으로 가보죠. 마이너스를 조금. 그런데 오랜만에 또 등장한 친구가 있어요. 첫 번째 친구예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이거를 까먹어가지고 가끔 들고 오거든요. 학생들이. 자, 이 친구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공식이 누구였어? 2분의 N의 N 플러스 1 이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 2분의 1로 끝나긴 하는데요. 첫 번째 거는 이해되나요? 왜 2분의 1인지? 네, 맞아요. 자, 그거는 거두절미하고요. 됐죠? 근데 문제는 또 까먹은 거. 혹시나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잖아요. 복습 조금만 합시다 이거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은 누구였냐? 라고 하면 6분의 N의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까지.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세제곱까지도 좀 기억합시다.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세제곱의 형태는 2분의 N의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었다. 이 정도까지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한 마리가 누구냐? 바로 이 친구입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부분분수는 B-A분의 1 A분의 1 B분의 1이다. 작은 거 큰 거 뭐 이렇게 생각하라 했죠. 큰 거 작은 거 빼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달라. 됐나요? 이거 꼭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2번 같은 것도 이제 한번 볼까 합니다. 2번에 일단 뒷편은 4-2번에 뒷편은 이미 끝났어요. 왜? 이거 또 나왔거든요. 뒷편 1, 2, 3, 4, N 맞아요? 그래서 그냥 접어두고 시작할게요. 됐죠? 문제는 앞쪽이죠.
맞나요? 네. 그 앞쪽을 어떤 형태냐면 1-2분의 1, 1-3분의 1 이렇게 돼 있어요. 1-n분의 1인가 뭐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고 전체 제곱 되어 있어요. 이런 문제 같은 애들이 못 풀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계산하세요.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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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근데 얘들 곱하기 관계야. 곱하기 되면 어떻게 돼? 짠, 짠, 짠 하면 더 없어져. n분의 1밖에 없는데 거기에 제곱이 달려있다. 문제는 제곱, 여기 전체 제곱이었습니다. 정답 또 2분의 1. 소거하는 형태입니다. 결국에 소거하는 형태. n제곱이잖아. 여기 2분의 n제곱이잖아.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떤 형태였냐면 사실 이 형태가 누구였냐면 옛날 수원에서 이거였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로그 같은 녀석이었어요. 로그 뭐 2에 뭐 1-K분의 1 이런 이런 식의 형태였다. 그래서 갑자기 제가 까먹고 안 가져왔거든요. 그건 제가 따로 PDF를 보내드리고 그렇죠?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 미정계수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얘는 5번은 딱 요 정도 클라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형태를 보니까 답이 나왔네. A는 무조건 0이고 B는 6일 수밖에 없겠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차수가 같아야 되니까. 됐나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도 뭐야? 다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야. 맞아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뭐부터 한다? 유리화한다. 그런데 첫 번째 문제가 얘랑 좀 비슷하다. 아까 풀었던 이 친구. 여기 3일분이에요. 3일분이에요. 0 나올 겁니다. 아마. 찬영이도 모르겠으면 들고 와. 알겠지? 나중에. 자, 두 번째 거는 이거 조심하라 했죠? 이 양쪽 유리가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친구. 동시에 유리화하는 과정도 제가 그때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동시에 유리화 가볼까요? 이제 흘러가가지고 참. 응? 흘러가가지고. 이 언니 1이네요. 그래서 어차피 뭐 차후 확인해보면 또 1이겠네요. 정답 1이네요. 1. 안 어렵지? 유리화만 할 줄 알면 된다고. 실제로 이거 시험 문제야. 이런 것들이 2번 문제쯤에 배치돼 있어요. 틀리면 죽어요. 이거는 3번은 정답 딱 봐도 마이너스 무한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고차만 보자. 오케이? 지금까지 하는 거 어려운 거 없어. 그냥 수투 내용 다야. 오케이? 그러면 7번 문제는 좀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그쵸? 유리화부터 진행해 봅시다. 유리화. 네. 뭐 어렵지 않아요. 유리화만 딱 해버리면 그냥 문제 끝나요. 뭐 적다가 끝나버리는데, 그렇죠? 뭐 찬영아 유리화 나중에 해봐. 선생님은 이렇게 나올 거야. N제곱 이렇게 귀찮아가지고 이렇게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8번. 1시간 되면 벌써 절반 이상이 끝났는데요. 일단은 2편을 하겠는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만, 이거 또 다른 예시거든요. 이제 안 해봤던 친구입니다. 선생님이 개념 설명 하나만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방금 한 거는 누구였냐 생각을 해보자면은 극한의 성질을 이용해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막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야. 그거에 이제 추가적으로 했던 거는 무한대분의 무한대와 무한대 빼기 무한대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 친구를 물어봤을 때 리미트 AN에 대해서 물어봤죠. 결론은 마지막은
저 밑에 거 너무 생략하고 얘기할 거예요. 이조분에서는. 됐죠? 얘가 얼마냐? 이게 얼마냐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얘는 수렴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맞아요? 수렴을 한다. 그러면 사실 모르겠어요. 알파를 잠깐 둡시다. 그럼 얘가 뭐 된다는 거야? 알파 된다는 뜻이야. 그냥. 얘도 알파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알파 더하기 5는 6알파 더하기 3이 돼서 곱한 겁니다. X자로. 그래서 알파는 5분의 2인가요? 뭐 이렇게 끝나요. 정답 5분의 2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를 설명하고 싶은 건 뭐냐면 수렴하는 수열일 때 만약에 수렴하는 AN이 있었을 때 애들이 조금 혼동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AN을 리미트 보냈을 때 예를 들어 알파였다고 합시다.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AN 플러스 2는요? 뭘까요? 이거 알파예요. 이거 알파예요. 그럼 이유가 뭐냐? 대표적인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됐죠? 만약 AN이 n분의 1 플러스 1이었다 가정을 해봐. 그러면 얘 극한분의 그냥 1이야. 근데 AN 플러스 2가 누구야? n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1이야. 뭐가 달라져? 달라지는 거 없어.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수렴하는 AN이 있었을 때는 뒤에 얼마가 붙든 빼기 얼마든 더하기 얼마든 그거랑 관계없이 수렴할 때는 같은 값을 가진다라는 것을 좀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값을 가진다. 되겠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또 성질에 대해서 또 하나 이야기하죠. 바로 우리 샌드위치 정리에 대해서 이야기 다시 한 번만 얘기해 봅시다. 샌드위치 정리. 그렇죠? 대소관계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대소관계는 사실 뭐 샌드위치 정리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됐죠? 예를 들어 AN이 BN보다 항상 작아요. 항상 작아요. 그랬을 때 리미트 AN과 리미트 BN을 달게 되면 됐죠? 항상 뭐가 생겨야 된다? 이때는 등호 꼭 생겨야 된다. 혹시 모른다고. 맞아요? 그래서 이 등호가 생긴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AN, BN, CN이 있었어요. 어떤 수열 3개가 있었어요. 근데 리미트를 보내보니까 리미트 AN과 리미트 CN이 어쩌다가 얘왜 이러지? 내가 몰라. 저거보다 한번. CN이 알파로 일정해버렸네? 그럼 자동으로 누구도 리미트 BN도 누구로 가야 된다? 알파로 가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 그러면 그 당연한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거, 양변을, 예제 9번입니다. 양변을 뭘로 나누면 되버려요? 그냥 n제곱 플러스 1로 나눠버리세요. 됐죠? 그냥 이렇게 돼버려서 각자 그냥 보내버리시면 됩니다. 됐죠? n제곱 플러스 1이라서 얘를 리미트 보내면 9, 얘도 9니까 정답 얘도 9다. 끝! 그런데 두 번째 거 처음 봅니다. 그쵸? 자, 예제 10번인데요. 일단 사인 n 세타가 등장을 했어요. 반대로 적어서 미안합니다. n 세타인데 세타인 적어버렸어요. 뭐 그건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이 친구는 사실 구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친구예요. 이걸 리미트 보내달래요. 어떻게 해? 근데 답은 대충 느낌은 알아. 왠지 0일 것 같은 거야. 그럼 이유가 뭘까 이거야. 정확한 이유. 사인 n 세타는요.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사인의 친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최대체수가 있는 친구예요. 그 자리에 뭘로 나눠버린 거야? 항상 양수인 n제곱 플러스 1을 나눠버린 거야. 그리고 어디로 보낸 거야? 전부 다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린 거야. 그럼 무한대분의 1이니까 0이 돼버리고 무한대분의 1이니까 0이 돼버려서 얘도 0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다. 이거까지 하는데 지금 30분밖에 걸리지 않았어.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쉽다라고 얘기를 일단 미적 별거 아닌데 그 지랄 하면 안 돼. 아 진짜야. 애들이 1단원까지는 즐거워해. 너도 지금 부담 안 느끼잖아. 그치? 왜? 기본 내용이 일단 뭐기 때문에 수투니까. 내가 말했잖아. 수투 조금만 할 수 있으면 여기 금방